친구가 왜 안 나와?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오늘도 김도연은 새벽 5시 정각에 눈을 떴어요. 30년간 지켜온 습관이죠. 거울에 비친 58세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사단장님, 오늘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부관이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김도연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죠. 바로 내일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자신이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니까요. 1970년대 초반 태어나 군 생활 30년을 채우며 오직 조국 수호에만 매진했던 김도연이었어요. 주변에서 결혼을 권해도 군인은 조국과 결혼한 것이라며 웃어넘겼죠. 그런 김도연의 마음을 흔든 건 바로 강유진이었습니다. 20년 전 김도연이 중령 시절 특전사에서 잠깐 함께 근무했던 강유진. 당시 대위였던 유진은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군이었어요. 부대 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참모장교였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전역을 했고 그 후로는 소식이 끊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우연히 서울 명동에서 마주친 거예요. 도연 중령님, 아니 이제 사단장님이시군요. 유진의 목소리는 20년 전과 똑같았어요. 한순간에 김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유진 씨도 변하지 않으셨네요. 김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인연이 1년 만에 결혼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국방은 철통 같아야 하고 사랑은 허투루 하면 안 돼. 김도연이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그만큼 신중하게 유진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왔죠. 유진 역시 성숙한 여성답게 김도연을 이해해 주었고 둘 사이엔 깊은 신뢰가 쌓였습니다. 부대 장병들도 처음엔 놀랐지만 곧 김도연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어요. 사단장님도 이제 인간적인 면이 보이네요. 부하들의 농담에 김도연은 쑥스러워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행복했죠. 내일이면 정말 결혼을 하는구나. 김도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평생 혼자 살아왔던 남자가 이제 누군가와 인생을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떨리면서도 설레는 마음이었죠. 저녁 무렵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연 씨, 내일 정말 제가 예쁜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유진의 목소리엔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당연하죠. 유진 씨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분이에요. 김도연의 진심 어린 대답에 유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다는 걸 김도연은 아직 몰랐어요. 내일 있을 결혼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도 말이죠. 부대 막사에서 홀로 남은 김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인연, 그리고 내일의 결혼식.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저녁, 김도연은 유진과 마지막 데이트를 위해 한강공원에 나왔어요.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죠. 아니, 적어도 김도연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연 씨, 유진이 갑자기 김도연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죠. 만약에 말이에요. 제가 말하지 못한 과거가 있다면 그래도 저를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김도연은 유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 눈빛엔 뭔가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나이에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김도연은 웃으며 유진의 손을 꼭 잡았죠. 그런 게 아니라 유진이 말을 이어가려다 멈췄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젓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결혼 전이라 괜히 불안한가 봐요. 하지만 김도연의 예리한 직감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30년간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봐온 경험이 있잖아요. 유진의 표정과 말투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유진 씨, 혹시 무슨 일이라도. 김도연이 물려던 순간 유진이 갑자기 김도연을 껴안았어요. 사랑해요, 도연 씨. 정말 많이요. 그 목소리엔 절망적인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도연은 계속 유진의 이상한 행동이 신경 쓰였어요. 결혼 전 불안감이라고 하기엔 뭔가 달랐죠. 마치 이별을 예감하는 사람의 표정 같았거든요. 밤 11시쯤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김도연이 문을 열어보니 바닥에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죠. 컴퓨터로 인쇄된 글씨였어요. 사단장님께, 그 여자는 당신의 인생을 망치러 온 스파이입니다. 내일 결혼식장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를 원한다면 식장으로 가십시오.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 김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오늘 저녁 유진의 이상한 행동이 떠올랐죠. 설마, 정말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김도연은 즉시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아니야, 이건 누군가의 장난일 거야. 김도연은 자신을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30년간 쌓인 군인의 직감이 계속 경고음을 울려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유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내일 예쁜 신부가 되겠다고 약속드릴게요. 사랑해요. 하지만 그 문자조차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유진의 문체와 달랐거든요. 김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혹시 정말로 유진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익명의 편지는 대체 누가 보낸 걸까? 아침이 되자 김도연은 결심했어요. 오늘 결혼식에서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말이죠. 그 편지가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자신은 유진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마치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죠.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김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서 정장을 차려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죠. 어젯밤의 불안감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의 무거운 기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행복한 하루가 되어야 해. 김도연은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그리고 유진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여전히 통화 중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신부가 결혼식 당일 아침에 전화를 받지 않다니요. 오후 2시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웨딩홀은 화려함의 극치였어요. 육군 장성들부터 국회의원, 재계 인사들까지 3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죠. 김도연의 30년 군 생활이 만들어낸 인맥의 결정체였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야 진짜 완성된 남자가 되시는군요. 동료들과 부하들의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김도연은 일일이 인사를 받으며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유진을 찾고 있었죠. 오후 3시 30분, 예식 시작 30분 전이었어요. 김도연은 신부 대기실로 유진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유진 씨, 들어가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본 김도연은 경악했어요.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의자 위에는 하얀 웨딩드레스와 베일, 그리고 하이힐 한 켤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유진이 순간이동으로 사라진 것처럼요. 이게 무슨? 김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웨딩 플래너가 허둥지둥 뛰어왔죠. 사단장님, 신부님이 어디 계신가요? 곧 예식이 시작되는데. 김도연은 즉시 호텔 보안팀장을 불렀어요. CCTV를 확인해 주세요. 신부가 언제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오전 모든 CCTV 파일이 삭제되어 있었거든요. 누가 감히 이런 짓을? 김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분명 계획적인 일이었습니다. 어젯밤 받은 익명의 편지가 떠올랐죠. 내일 결혼식장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웨딩홀에서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신부가 왜 안 나와?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김도연의 부관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사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30년 군 생활이 길러준 침착함을 발휘할 때였죠. 하객들께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전해주세요. 곧 해결될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섞였어요. 유진이 정말 스파이라는 게 사실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납치라도 당한 건가?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300명의 하객 앞에서 당황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유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객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죠.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사단장까지 지낸 분이 결혼식에서 바람맞았네. 김도연의 귀에 모든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오늘 저녁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어. 김도연이 부관에게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랬죠. 전쟁터에서도 이런 당황스러움은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후 5시 결국 김도연은 하객들 앞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의연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식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김도연의 마음은 처참했죠.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그날 밤 김도연은 혼자 남은 웨딩홀에서 유진이 남긴 하얀 드레스를 바라봤어요. 유진아, 대체 어디 간 거야? 그 순간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발신자 미상이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다면 혼자 한강공원으로 오세요. 자정까지. 자정 직전 김도연은 한강공원에 홀로 서 있었어요. 어젯밤 유진과 마지막 데이트를 했던 바로 그 장소였죠.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김도연의 마음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사단장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에서 군인 특유의 기운이 느껴졌죠. 오셨군요. 당신이 누구요? 유진이 어디 있는 거요? 김도연이 다그쳤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봉투 하나만 김도연에게 건네고는 사라졌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말이죠. 봉투 안에는 옛날 신문 스크랩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2000년도 초반의 기사였죠. 군 병참과 납품 비리 사건, 장교 자살로 마무리 제목이 김도연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김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자살한 장교의 이름이 김도한 대령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바로 김도연의 친형이었습니다. 형이 자살했다고? 김도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20년 전 형 도한은 해외 파견 중 사고로 죽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군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자살했다는 거였죠.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던 김도연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중 한 장에 젊은 시절의 유진이 형 도안과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거든요. 둘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설마 유진이 형의 연인이었다고? 김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렇다면 유진이 자신에게 접근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말이잖아요. 다음 날부터 김도연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어요. 전직 특전사 출신답게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활용했죠. 20년 전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당시 병참과에서 일했던 동료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도안 대령 말씀이시군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당시 수사관이었던 김 검사가 말했어요. 내부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었는데 결국 도안 대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목숨을 끊었죠. 내부 고발이요? 누가 고발한 거예요? 김도연이 물었어요. 김 검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강유진 대위였어요. 당시 병참과 소속이었죠. 김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유진이 형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사건 직후 강 대위가 갑자기 전역했어요.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당시 군납 비리는 수십억 원 규모였고 민간업체와 군 간부들이 짜고 벌인 일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형 도안만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죽었다는 거였죠. 그럼 형은 억울하게 죽은 거네요? 김도연이 물었어요. 김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도안 대령이 죽은 후 모든 증거가 사라졌어요.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었죠. 김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형의 유품을 뒤져봤어요. 20년 전 받았던 형의 편지들,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죠. 그 중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도연아, 형이 곧 큰일을 벌일 것 같다. 만약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유진이를 부탁한다. 그 애는 진실을 알고 있어. 형의 마지막 편지였어요. 그녀가 우리 형의 죽음을 알고 있었던 건가? 김도연의 주먹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유진이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였나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만약 유진이 정말 복수를 위해 접근했다면 왜 결혼식에서 도망친 걸까요? 차라리 결혼해서 자신을 철저히 이용했다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날 밤 김도연은 유진의 옛 주소를 찾아가 봤어요. 하지만 그곳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유진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마치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어요. 유진아, 대체 뭘 하려던 거야? 김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형의 죽음, 유진의 실종, 그리고 자신이 당한 결혼식 사기극.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느껴졌지만 아직 완성된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죠. 형의 억울한 죽음도 유진의 진짜 정체도 모두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김도연이 형의 죽음을 조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유진의 옛 동료였던 박소령이 직접 찾아온 거였죠.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사단장님, 유진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소령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곤란하고 안전한 곳에서 만나야겠어요. 다음 날 밤 서울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난 박소령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유진은 20년 전 그 사건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죠. 무슨 뜻이에요?
김도연이 물었어요. 박소령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유진은 도안 대령의 연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기도 했죠. 김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형과 유진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진이 내부 고발을 한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그 때문에 유진의 목숨이 위험해졌어요. 박소령이 계속 말했어요. 비리에 연루된 고위 간부들이 유진을 제거하려 했거든요. 그래서 유진은 죽은 척하고 해외로 떠났죠. 해외로요? 김도연이 놀랐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유진은 가짜였다는 말인가요? 박소령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유진은 20년간 외국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도안 대령의 죽음을 조작한 진짜 배우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럼 나에게 접근한 것도. 김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사단장님을 통해 군 수뇌부의 과거 비리를 파헤치려고 했죠. 김도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1년간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유진이 사실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였죠. 그럼 모든 게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박소령이 급히 말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유진이 사단장님을 조사하면서 진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임무와 감정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결혼식에서 도망친 거군요. 김도연이 쓰게 웃었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미상이었어요. 여보세요? 김도연이 전화를 받자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연 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유진 씨, 지금 어디 있어요? 김도연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이용하려고 접근했어요. 도안 오빠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요.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알아가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서 도망친 거예요? 김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원했던 건 진실이었는데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유진이 중얼거렸어요. 도연 씨, 저 때문에 상처받아서 정말 미안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김도연이 간절히 말했어요. 하지만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USB 하나를 사단장님 집 우편함에 넣어뒀어요.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도안 오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용서해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김도연은 급히 집으로 달려갔죠. 정말로 우편함에 작은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자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녹음 파일, 사진, 문서들이 가득했죠. 그중 하나를 클릭해 보니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도안을 죽인 건 우리야. 그놈이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현재 육군 참모총장인 최 대장의 목소리였죠. 20년 전 녹음된 것 같았어요. 다른 파일들도 하나씩 열어봤어요. 군납 비리의 전모, 형을 자살로 위장한 증거들, 그리고 진짜 배우 인물들의 명단까지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형이 정말 억울하게 죽었고 유진은 20년간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왔던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모든 걸 포기했던 거고요. 유진아, 김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감동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USB 속 파일들을 모두 확인한 김도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0년 전 형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현재 군 최고 위층들이 있었다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김도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현장으로 가서 더 많은 증거를 찾기로 한 거죠. 20년 전 형이 죽었다는 부대 숙소로 향했습니다. 당시 도안 대령이 머물렸던 방이에요. 부대 관리병이 안내해줬어요. 하지만 그 방에서 김도연이 발견한 건 예상치 못한 것이었죠. 벽 틈새에 숨겨진 작은 메모리 카드였어요. 이게 뭐지? 김도연이 카드를 확인해 보니 형이 직접 촬영한 영상들이 들어 있었어요. 마지막 영상의 날짜는 형이 죽기 바로 전날이었죠. 도연아, 형이 곧 위험에 처할 것 같다. 영상 속 형의 모습은 초췌했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영상을 국정감사에 제출해달라. 그리고 유진이를 꼭 보호해줘.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유진이가 발견한 증거들이 너무 확실해서 놈들이 패닉 상태야. 오늘 최 준장이 나를 따로 만나자고 했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 김도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형이 죽기 직전까지 모든 걸 기록해놨던 거예요. 그 순간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사단장,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거요? 뒤돌아보니 최참모 총장이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차가웠죠. 혹시 옛날 일을 조사하고 계신가요? 최 총장님. 김도연이 메모리 카드를 주머니에 숨기며 말했어요. 그냥 형 생각이 나서 들렀을 뿐입니다. 도안 대령 말이군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최 총장의 눈빛이 섬뜩했어요. 그런데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군요. 누군가 옛날 일을 들춰내려 한다던데. 김도연은 직감했어요. 최 총장이 자신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소문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김 사단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최 총장이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잠자는 사자를 깨우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요. 그날 저녁 김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형의 마지막 영상을 계속 봤어요.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더 있었죠. 유진이가 녹음한 파일을 들어봤어. 최 준장과 박 대령이 군납업체 사장과 짜고 수십억을 빼먹은 거야. 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문제는 그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거야.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가기밀 유출 사건이었어. 김도연은 경악했어요. 형이 발견한 게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니라 간첩 사건과 연결된 것이었다니요. 그렇다면 형을 죽인 이유도 이해가 됐죠. 영상은 더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어졌어요. 내일 최 준장을 만나서 마지막 협상을 해볼 거야. 만약 내가 죽으면 자살이 아니라 살해당한 거야. 절대 믿지 마라. 그때 현관문이 삐걱거렸어요.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나가보니 문 앞에 또 다른 봉투가 놓여 있었죠. 이번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유진이 낯선 외국인과 만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뒷면에는 이 여자가 진짜 정체를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써 있었죠. 김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유진이 정말 외국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 유진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건 아닐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유진이었죠. 도연 씨, USB 확인하셨어요? 유진 씨, 당신 정체가 뭐예요? 정말 외국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김도연이 다그쳤어요. 그건 설명하기 복잡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해요.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도안 오빠의 억울함을 꼭 풀고 싶어요.
그럼 지금 당장 만나요. 모든 걸 정직하게 말해주세요. 김도연이 간절히 말했어요. 안 돼요. 지금은 너무 위험해요. 유진이 말했어요. 최 총장이 당신을 감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어요. 유진, 너는 내 인생을 흔들었지만 나를 구한 사람이기도 해. 김도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함께 이 일을 해결해요. 하지만 전화는 다시 끊어졌어요. 김도연은 형의 복수와 유진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김도연의 저녁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3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할 공식 행사였죠. 하지만 김도연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형의 죽음과 유진의 정체, 그리고 군 내부의 거대한 음모까지 모든 게 얽혀 있었거든요. 사단장님, 저녁식 연설문 검토 부탁드립니다. 부관이 원고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김도연은 그 원고를 찢어버렸죠. 새로 쓰겠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로요. 그날 밤 김도연은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유진이 남긴 USB와 형이 숨겨둔 메모리 카드의 모든 내용을 국방부 조사처에 제출하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죠. 조사처장님, 20년 전 김도한 대령 사건을 재조사해 주세요. 김도연이 모든 증거를 내밀었어요. 조사처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군 전체가 뒤흔들릴 겁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김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형은 억울하게 죽었고 진짜 배신자들은 아직도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틀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최참모 총장과 박 중장이 갑자기 긴급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김도연도 참석하라고 했죠. 뭔가 큰일이 터질 예감이 들었어요. 김 사단장, 자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어. 최 총장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조사처에 이상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이상한 자료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김도연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20년 전 제 형을 죽인 진짜 범인들을 밝혀낸 겁니다. 김도한 대령은 자살했어. 박 중장이 소리쳤어요. 더 이상 옛날 일을 들춰내지 마. 자살이 아니라 살해당한 거예요. 김도연도 맞받아쳤어요. 당신들이 북한의 군사기밀을 팔아먹은 걸 형이 알아내서 죽인 거잖아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최 총장과 박 중장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김도연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게 확실해진 거예요. 김 사단장, 자네도 이제 위험해졌어. 최 총장이 음성하게 말했어요. 도안 대령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입 다물고 있어. 협박이군요. 김도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언론과 국정원에도 넘어갔거든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국정원 요원들이 들어왔죠. 최 총장님, 박 중장님, 동행해 주시죠. 최 총장이 김도연을 노려봤어요. 이 모든 게 그 여자 때문이군. 강유진 말이야. 유진 씨가 뭐라고요? 김도연이 깜짝 놀랐어요. 최 총장이 비웃었죠. 아직도 모르겠나? 그 여자가 바로 우리 계획을 망친 장본인이야. 20년간 증거를 모아온 건 다 그 여자 짓이거든. 김도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유진이 정말 20년간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해왔던 거였나요? 저녁식 당일 김도연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식장 한 구석에서 유진이 조용히 서 있는 게 보였거든요.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분명 유진이었어요. 연설대에 선 김도연은 준비해온 원고를 펼쳤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장병 여러분.
김도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 저는 단순히 전역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장례가 술렁였어요. 김도연은 계속 말했죠. 군은 명예로 유지되지만 진실 없인 존경받지 못합니다. 20년 전 제 형 김도한 대령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방송 카메라들이 김도연에게 집중됐어요. 그는 형의 죽음과 군 내부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공개했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도연이 유진이 있는 쪽을 바라봤어요. 강유진 씨, 당신의 용기 덕분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0년간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무게가 드디어 나누어지는 순간이었죠. 연설이 끝나자 김도연은 유진에게 천천히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미안해요, 도연 씨.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당신이 진짜 영웅이었어요. 김도연이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면 안 될까요? 저녁식 이후 한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어요. 김도연의 폭탄 선언으로 20년 전 군 비리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연일 언론의 톱뉴스를 장식했죠. 최참모 총장과 박 중장은 구속되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장님, 아니 김 선생님이 진짜 영웅이에요. 거리에서 시민들이 김도연을 알아보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김도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유진이 저녁식 이후 다시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날 저녁 김도연은 유진을 찾아 서울 곳곳을 헤맸어요. 그들이 함께 갔던 카페, 공원, 식당들을 모두 돌아다녔지만 유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유진아, 어디 있는 거야? 김도연이 한강공원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유진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죠. 도연 씨, 정말 고마워요. 도한 오빠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요. 이제 끝났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김도연이 유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유진은 뒤로 물러섰어요. 안 돼요. 저는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0년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평범한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김도연이 간절히 말했어요. 당신이 한 일은 정의로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당신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게 유진은 다시 김도연의 곁을 떠났어요. 이번엔 정말 영원한 이별인 것 같았죠. 석 달 후 김도연은 고향인 강원도 산골 마을로 내려갔어요. 서울의 번잡함을 떠나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작은 한옥집을 구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참 평화로운 곳이네. 김도연이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30년간 바쁘게 살았던 군 생활이 꿈만 같았죠. 이제는 정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김도연을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서울에서 큰일 하신 분이라면서요? 우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도연은 점점 마을 생활에 적응해 갔죠. 그런데 어느 날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어요. 김도연 씨 앞으로 온 편지입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김도연은 직감적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유진의 친필이었어요. 도연 씨에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뉴스를 통해 고향으로 내려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최 총장과 박 중장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도한 오빠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지금 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당신이 진실을 지켰기에 나도 진심을 지킬 수 있었어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유진 올림. 김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전히 유진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날 저녁 김도연은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20년 전 특전사 시절 유진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그때는 서로가 이런 인연으로 이어질 줄 몰랐었는데 말이에요. 사진 속 유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복수나 음모 같은 건 전혀 모르던 순수한 시절의 모습이었죠. 김도연도 젊고 패기 넘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김도연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어요. 비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한 달 후 김도연은 마을에서 작은 서점을 열었어요. 진실서점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책을 읽고 김도연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점 문을 닫으려는데 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쓴 여성이었죠. 김도연은 그 걸음걸이만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진이 모자를 벗으며 말했어요. 책 한 권 사려고 왔어요. 김도연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진은 웃으며 카운터로 다가왔죠. 사실 책을 사러 온 게 아니라 당신을 보러 왔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진실을 지킨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